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라.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정도가 심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이 든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잡이 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이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멀쩡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산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에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라캉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이었나 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모습은 탐구해 보지 못한 채 말이다.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하다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 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은 가수 장기하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기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장기하 씨는 서울대 출신의 뮤지션이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 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연봉도 높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고작 20살에 불과한데 그가 만사 제쳐두고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 자기만의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은 아닐까.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딸아,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지음 중에서 함께합니다. 저자 한성희님은 정신분석 전문의로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며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이며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 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님을, 이제는 독립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겐 해주었지만 정작 30년을 키워온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딸을 위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인 제가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 중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의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18세기 정치가 체스터필드가 쓴 아들아 후회 없이 살아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빈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대부분 흘려보냈다. 예를 들어 친구와 6시에 만나기로 하고 5시쯤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약속과 약속 사이 30분의 공백이 있을 때, 식사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빈 시간을 공백으로 내버려 두었다. 아들아, 그 시간마저 유용하게 사용해라. 1시간, 30분, 적게는 10분마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두뇌를 사용하는 퍼즐을 풀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시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책을 통해 배우고 저녁에는 사람을 통해 배워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일어나야 하며 일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라.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 휴식을 통해 좋은 인간관계, 사회생활,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움의 자세를 평생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내용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많은 사람들이 25세에 죽지만 65세까지는 땅에 묻히지 않는다. 고 말하며 이른 나이에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을 끊는 것과도 같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일상에 치여 있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다시 발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